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 거예요. 자,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였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일단 필요한 게 팔 클래스 있어야 되고 왼팔이라고 A 왼팔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다른 클래스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객체를 만들 수는 있게 되니까 얘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만들어 줄게요. 정답을 유출해 버렸네. 자, 이렇게 퀵픽스를 통해서 하시면은 만들어 주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풀어볼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A 왼팔이라는 변수를 만들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왼팔의 타입을 뭘로 정할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는 애가 뭐예요? 이 new를 통해 팔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 변수에 넣어주는 건 이 객체 그 자체가 아니었죠. 이 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생성된 이 리모컨을 여기다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팔 객체를 변수에 넣어야 된다. 팔 객체 리모컨을 넣어야 된다. 그럼 그 변수의 타입은 팔 객체를 만들었을 때 생겨난 이 리모컨을, 팔 리모컨을 변수에다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변수의 타입은 당연히 8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8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8로 만들어주면 해결이 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과정을 돌아다니면서 못 봤는데, 자, 만약에 얘를 상속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라고 하면 이건 어때요? 에러는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 거예요? 네, A-B 테스트가 이상한 거죠. 근본적으로 상속이 허용되면 안 되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그쵸? 팔은 사람이다. 상당히 괴기해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팔은 사람이다. 좀 이상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었겠구나 라고 느끼셨어야 되고, 얘가 사람이 아니라 팔이 맞겠구나 라고 아셨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코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지금 객체 몇 개? 2개죠. 변수는 몇 개예요? 총 3개긴 한데 바깥에 빠져있는 변수는 하나, 우리가 네모로 그리는 변수는 하나였고요. 그다음 객체 안에, 사람 객체 안에 변수가 2개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객체 변수 하나 만들고 객체 하나, 그리고 객체 하나 더 필요해요. 2개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얘가 사람 타입의 A 사람이죠. 얘는 무슨 객체예요? 사람 객체 첫 번째 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리모컨이 만들어질 거고, 이 리모컨을 이 A 사람이 넘겨받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는 우리가 지금 상속하면서 캐스팅하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이 연결된 이 상태는 뭐 잃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람 타입의 사람 객체 연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올바른, 아주 일반적인 객체 연결 방법이죠. 그럼 지금 사람이 뭐 갖고 있어요? 사람 객체가 나이라는 변수랑 왼팔이라고 하는 변수 2개 갖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그린 게 이 첫 번째 줄이 되는 거고, 이 밑에 줄 2개 해보면, 자, 이걸 하자. 자, A 사람,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왜? 우린 점 찍었으니까. 그리고 어디에 접근해요? 나이에 접근하죠? 이거 이름 안 적어놨구나. 잠깐만요. 여기가 나이, 여기 A 왼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눌러서 나이에 접근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20 넣겠다.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22 들어올 거고요. 자, 여기 눌러서 어디 접근했어요? 두 번째 여기 A 왼팔에 접근했죠? 눌러서 뭐 했어요? 이거 한 거죠, 이거. 이건 뭐 한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든 거죠. 어떤 모양으로? 팔 모양으로. 그럼 팔은, 이 팔 객체는 뭘 보고 만들어요? 팔 클래스 보고 만들겠죠? 근데 지금 우리 팔 클래스에는 안타깝게도 아무 기능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 객체를 만들었으니 리모컨만 존재하게 돼요. 얘는 팔 객체. 이렇게 팔. 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팔 객체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어디다 연결해요? A 왼팔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이렇게 연결하자, 이거죠. 이거예요. 시각화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헷갈린데, 얘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보여드릴게요. 얘도 하나의 변수니까, 우리가 항상 변수가 왼쪽, 객체가 오른쪽이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일로 옮겨놓고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변수한테 사람 객체가 연결이 됐어요. 그쵸? 근데 객체 안에 있는 변수한테 팔 객체가 또 연결이 됐어요. 그쵸? 얘가 만약에 변수가 있대요. 여기에 객체 리모컨이 또 들어올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런 건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쓰기 나름입니다. 자, 그럼 객체가 몇 개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개죠. 이렇게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객체는 진짜 그냥 생각만으로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숙달되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를 계속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거 해볼게요. 지금 팔한테 만약에 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대요. 자, 우리는 이 팔 객체가 갖고 있는 길이라는 변수한테 접근하려면, 지금 이거를, 여기가 8이고 변수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도 공간 하나 뚫렸겠죠? 얘 이름은 길이에요. 자, 이 팔 객체가 갖고 있는 길이라는 변수한테 접근을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코드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이것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볼 거예요. 자, 객체는 객체 혼자 있을 때 컨트롤 못해요. 우리가 이거 했던 거 있죠? 일회성 컨트롤 U 8 요렇게 하면 길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추가로 코드 적는 거 말고, 이거는 변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이 코드에서 이 길이를 접근해야 돼요. 자, 지금 얘를 접근을 하려면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와야 된대요. 그럼 뭐 눌러야 돼요? 일단 이 객체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얘 혹은 얘 둘 중 하나 눌러야겠죠. 같은 리모컨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누르는 건 아닐 거니까, 지금 제가 뉴8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눌러야겠죠. 이거 누르면 길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독단적으로 얘를 딱 누를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하다면 코드상에서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누르기 위해서는 이 A 왼팔에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A 왼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발을 어디서 해야 돼요? 그쵸? A 사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럼 길이에 접근하려면 결국 얘를 눌러서 A 왼팔에 접근한다. A 왼팔에 접근해서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한 번 더 누른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을 한다.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 형태 그대로 코드로 쓰면 A 사람 점 리모컨 누르는 거죠. 왼팔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또 눌러야 되죠. 점 길이
문제 없죠. 출력을 하겠다. 문제 없죠. 자, 이렇게 값 넣는 걸 안 했어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출력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얘한테 접근을 한 거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가 이제 우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처음 써봤지만 사실상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관계가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자유롭게 객체를 다룰 수 있게 돼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거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얘 A 사람을 누른 다음에 여기를 안 거치고 여기로 바로 온다? 이거는 자바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눌렀을 때는 이게 조정할 수 있는 얘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얘를 눌렀는데 얘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얘를 눌렀으면은 여기로 와야 되고, 여기 안에서 얘를 한 번 더 눌러서 얘를 찾아가야 된다. 또 쌓여 있대요. 리모컨 하나 더 받았대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한대요. 그럼 좀 한 번 더 찍는 거죠.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아, 참, 이거는 이거 그냥 같이 할게요. 아직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설명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얘가 실행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네, 전사 클래스 하나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해요? 칼 클래스 하나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하죠? 칼도 필요하죠. 일단 3개 필요해요. 자, 근데 이게 유추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바는 알려주고 있으니까. 에러 내용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뭐가 됐든 판단만 잘 되면 됩니다. 전사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칼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칼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일단 에러는 옮겨갔죠. 이제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변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변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변수인 이유는 네, 메서드 호출, 함수 호출 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공간으로서 대입연산자를 통해 뭔가를 넣으려고 하니까 얘는 메서드가 되고 싶어도 못해요. 얘는 이건 변수일 수밖에 없어요. 네, 얘는 변수인데, 셋 다 변수인데 나이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이 나이라는 변수는 어떤 클래스 안에 만들어야 돼요? 전사죠. 왜 전사에 만들어야 돼요? 지금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 게 어떤 변수? A 전사. 근데 A 전사 데이터 타입 누구? 전사. 그럼 이 나이는 활이나 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전사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렇게 쓰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만들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이 A 무기 어디에 있어야 되는 애예요? 당연히 전사에 있어야 되죠.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걸 부르고 있는 변수를 찾아가서 이 변수가 갖고 있는 타입만 보면 된다. 이 변수는 무조건 전사 클래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1교시 때 들었던 내용 확장 개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여기에 만들어줄 텐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자바한테 퀵픽스를 통해서 얘가 해결해주는 해결책을 가지고 눌렀어요. 눌렀더니 뭘로 만들어줬어요? 활로 만들어줬죠. 자, 그랬더니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쵸? 지금 활은 해결이 됐는데 칼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럼 칼도 하나 만들지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변수명이 중복돼서 불가능하죠. 그럼 변수명 바꾸지 뭐 하면 뭐가 돼요? 여기가 의미가 없어지죠.
A 무기 1이 아니라 얘는 A 무기니까. 그쵸? 그럼 이거 의미 없고, 여기를 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활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를 뭘로 해야 될까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자, 이 사실 활과 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상속 개념을 하면서 예시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얘를 가지고 뭔가를 많이 했어요. 활과 칼.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 통합시킬 수 있는 상위 개념 하나 만들어 놓자 해서 얘네 상속받게 하자. 그러면 둘 다 들어갈 수 있겠지. 그쵸? 그럴 때, 이 상황일 때 A 무기의 타입은 무기가 돼야겠죠? 둘 다 되려면 무기가 돼야 되잖아요. 활이 무기인 척 해야 되고 칼이 무기인 척을 해야 둘 다 가능해질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무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칼과 칼한테 각각 무기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음표의 타입을 무기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끝났죠. 자, 근데 잠깐 어제 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걸 열어놓고 자, 일단 여기부터 다시. 자, 무기라고 하는 애는요, 활이랑 칼을 가지고 봤을 때 얘네 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상위 개념이 된 거죠. 무기 안에는 활이 있을 수도 있고 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전혀 이질감이 없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코드 안 옮기고 그냥 이걸로 하죠. 이걸로 해도 되겠다. 자, 근데 어제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한테는 지금 표준 TV가 있었고요. 밑에 샤오미, 삼성, LG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상속을 받게 돼서 켜기, 끄기 공통으로 갖게 됐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오버라이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오버라이딩을 해서 썼죠. 이거는 뭐 어제 다 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자, 무기, 활, 칼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연 표준 TV는 샤오미, 삼성, LG TV를 각각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상위 개념이 맞을까요? 자,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제는 그냥 상속을 써서 해결을 했는데, 자, 샤오미 TV는 표준 TV다. 어때요? 막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막 그렇게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쵸? 실제로 그래요. 삼성 TV는 표준 TV다. 이것도 뭐 틀린 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하기도 좀 뭐해요. 애매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 안 쓰기로 했었죠. 근데 어제 우리 상속으로 다 처리했어요. 자, 명확하게 관계가 딱 떨어지면요 그냥 상속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어제처럼 애매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상속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가 A/B 테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A/B 테스트 해봤더니 아예 아니다 까지는 아닌데 좀 애매하다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O와 X 사이 한 3모쯤 돼요. 이런 상황일 때는 A/B 테스트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하나 더 생각하면 좋아요. 뭐냐면 얘랑 샤오미 TV랑 삼성 TV랑 LG TV랑 이 세 가지 친구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건 A/B 테스트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A/B 테스트가 통과되면 당연히 이 개념은 통과가 되는 거고, A/B 테스트가 애매하다 할 때 이 세 개가 하나로 기능들이 묶였을 때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활, 칼, 무기 이 셋은 명확하죠. AB 테스트도 문제가 없고요. 무기로 활과 칼을 묶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쵸? 근데 표준 TV, 샤오미 TV, 삼성 TV, LG TV 얘네들은 AB 테스트가 살짝 애매했으니 우리가 얘네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만 더 두자 이런 거예요. 얘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일부를 묶어서 보관을 했을 때 그 묶는 게 효율적인가, 혹은 그렇게 묶어서 생각해도 개념이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죠. 표준 TV가 갖고 있는 켜기, 끄기 얘네들이 TV라면 다 있을 법한 애들이 맞으니까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러니까 상속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동그라미 X 세모 말씀드렸는데 X일 때는 무조건 안 쓴다 하시면 되고요. O는 쓴다 하시면 돼요. 근데 세모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판단해본다. 그 판단의 기준은 얘네를 묶을 수 있는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를 그 표준 TV에 올려놓고 상속을 받은 다음에 두 개를 물려받아서 쓰면 이득이 맞아요. 왜 이득이냐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상속을 받아서 부모 메서드를 물려받아 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 친구를 내려받았다고 했을 때 재정의를 하잖아요. 지금 샤오미 TV도 삼성 TV도 LG TV도 다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클래스 안에 메서드는 3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사실상 얘네는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상속을 안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아예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 켜기, 끄기, 특수, 켜기, 끄기, 특수, 켜기, 끄기, 특수 하면 총 메서드 몇 개 만든 거예요? 이거 안 했다고 했을 때 각각 3개씩이니까 9개겠죠. 9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얘를 상속을 통한 개념으로 2개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2개씩은 재정의를 했지만 얘는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총 메서드 몇 개 되는 거예요? 5개죠. 이득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이득을 AB 테스트 X인 상황에서 어거지로 보진 말자 였던 거고, 지금같이 세모인 경우에는 한 번 더 판단했을 때 묶는 거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써도 된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 가면 이거 점점 이상해진다,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안 쓰면 돼요. 그때부터는 상속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애초에 자바가 뭐라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얘도 그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어느 정도 니들이 판단을 해야 돼 라고 이게 역할을 좀 넘긴 건데, 책임을 넘긴 건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런 걸로 정해놓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묶을 수 있는가로 이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9개라는 게 부모를 제해서 자신만 자, 9개라는 얘기는 얘를 안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3개씩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9개를 만든 게 맞죠. 이 클래스가 메서드 3개 있는 거고 얘도 3개 있는 거고 얘도 3개 있는 건데, 이거를 부모를 썼다고 가정을 하고 2개씩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 제정이 된 이 2개는 새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 만든 거 하나, 부모한테 2개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래서 5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속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쓰면 된다, 이럴 때 쓰면 안 된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개발자가 스스로 판단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얘를 쓸 줄 알아야 되니까 배운 거고, 실제로 나중에 활용을 해볼 겁니다. 활용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돼요. 지금이야 이제 이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더 직관적으로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비유를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저거는 저럴 수밖에 없지 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 게시판 만들 때 할 거니까 좀 뒤로 밀어 놓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들어보면 네. 굉장히
상속이요? 어려웠다는 사기 개념이 어떻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네. 중요한 업무를 하는 스케일 상속은 그냥 일반 그냥 개발자 조금 난이도 비중이 절차를 어렵고 개발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구성할 만한 그 스케일적으로 그쵸. 네. 네. 그냥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 그쵸. 결국 공급이 그렇죠. 이게 자유자재로 되고 이 관계를 내가 자유롭게 짤 수 있다면 사실 고급 인력이 맞죠.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 개념 어려운데 이해 잘 안 되면 안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 써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안 쓴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안 쓴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요. 이제 리스트를 나중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이런 거 해봅시다. 자, 나중에는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럼 앞뒤 타입 다르죠. 자, 앞엔 리스트고 뒤에는 어레이 리스트죠. 이거는 자바가 애초에 만들어 놨어요. 관계 형성을. 그러니까 자바 JDK 우리가 다운받은 애들이 이런 걸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쓸 수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상속받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바로 리스트를 상속받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앱스트랙트 리스트라는 걸 상속을 받고요. 이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리스트라는 걸 쓸 때 이 형태로 쓸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속 개념을 우리가 그냥 활용을 할 건데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도 상속의 개념을 적용시켰을 때 이점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지금 배운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했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안 써도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쓸 때 상속 개념 클래스 관계를 내가 진짜 도저히 모르겠으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들면 당연히 좋은 건 맞지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아야 되고 하니까 다루게 되는 거고 중요도도 꽤 있어요. 실제로 OOP의 특징에 상속화가 있듯이 OOP의 특징을 살려가며 객체지향 언어를 제대로 다루려면 할 수밖에 없는 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첫 단계에서 얘를 엄청 높은 비중을 잡고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개념 내용이 좀 어렵고 심도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내용이 다뤄지는 거는 그래도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기본적인 이해는 해야 그래도 뭐 이거라도 이해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상속이라는 걸 배운 목적이 얘를 가지고 엄청 현란하게 클래스 관계를 짜자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클래스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또 바꿔서 이거 안 따라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러를 없애야 되니까 사람 클래스 하나까지, 그리고 변수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널 0, 널 0 나옵니다. 아, 나이를 제가 스트링으로 했군요. 인트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널 0, 널 0 나오죠. 왜 이렇게 나와요? 네, 값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공간만 뚫어놓고 객체 만들 때 이 공간들 같이 만들어질 건데, 그 객체 공간에다가 값도 안 넣어놓고 뭐 하고 있어요?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값 널 0, 널 0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서 출력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지금 제가 A 김철수한테 리모컨 작동시켜서 이름 접근해서 김철수 넣었고 나이도 넣었어요. 자, 이거 출력하면 김철수 22, 널 0 나오겠죠. 왜 이 객체한테는 영향을 못 줘요? 네, 서로 완전히 별개인 다른 객체니까. 그쵸?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만 값을 줘도 이 객체의 값도 변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객체다, 그러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이 각각의 공간들은 아예 별개다. 여기서 김철수한테 아무리 값을 여러 번 넣건 뭘 넣건 다 떠나서 여기다 김영희를 넣어도 김영희한테는 그런 거 안 나온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상황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김철수에 대한 정보를 하나 저장을 했고요. 김영희에 대한 정보를 하나 저장을 해서 출력을 했어요. 이게 안 바꿨네요. 자,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저장해야 되는 사람의 정보가 5만 명이래요. 이거 언제 다 써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객체도 5만 개나 만들어줘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객체가 만들어지는 건 어쨌든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상황 가정을 하나 더, 모든 사람의 나이는 22살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22살들을 모아서 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나이는 공통으로 22살이래요. 그럼 이거 4번 써줄 필요 있어요? 다 똑같으면 객체 만들어졌을 때 애초에 이 20이라는 나이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이거 한 줄이라도 덜 쓰면 어쨌든 5만 줄 이득 볼 거 아니에요. 5만 명 쓸 거면. 그쵸? 훨씬 이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안 썼는데 나이에 값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21을 바로 넣는다. 이렇게. 그쵸? 이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배울 개념을 사용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앞으로 나올 개념을 써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안에 전역 변수에다가 직접 값 초기화하는 거 파이널 아니면 안 해요. 이렇게 초기화해서 쓰는 변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고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앞으로 안 쓸 거니까 우리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A 김철수한테 나이에 접근해서 값을 뭐 33으로 바꿨다. 자, 이러면 김철수 나이는 몇 나와요? 22 나와요? 33 나와요? 자, 22일 것 같다 1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22일씩일 것 같다. 33일 것 같다. 자, 얘는 33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두 개 다 안 그릴 거고 하나만, 객체만 가지고 그릴 겁니다. 자, 김철수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뉴 사람 했으니까, 아니 김철수 객체가 아니지, 뉴 사람 했으니까 이게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리모컨 자동으로 생겨날 거고, 그리고 변수가 두 개였죠? 이름과 나이, 공간 뚫려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 나이라는 공간에는 값이 들어있네요. 그쵸? 두 번째가 나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22가 들어있는 채로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한 거죠. 그러면 자,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리모컨을 연결을 했다. 이렇게. 그럼 이 리모컨 눌러서 나이 객체, 나이 변수에 접근하고 얘 출력해 하면 20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리모컨 눌러서 나이에 접근해서 33을 넣고 있죠. 얘가 22가 아니라 3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선 33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 빼고 우리가 배웠던 거 좀 여러가지 활용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디스점 나이한테 22라는 값을 넣었대요. 자, 이러고 출력하면 뭐 나와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저 메서드를 호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얘를 호출한 적은 없어요. 얘가 호출이 돼야 이 나이라는 변수의 값이 세팅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한 줄씩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나이 쓰는 거나 이거 메서드 호출하는 거 한 줄 쓰는 거나 어차피 앞에 달리는 변수 이름이 계속 바뀔 건데 우리 노가다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해봤던 것 중에 제일 그나마 괜찮았던 건 이거였어요. 그나마 이거였는데 이건 안 쓴다고 했으니, 자,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예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개념은 얘랑 비슷해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이니까 9시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